제가 궁금한 게 이제 대치동, 도곡동의 탄천 건너편이 개포동이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주공 시절 때는 네. 뭐 15평, 17평, 19평 되게 작았었는데 최근에 이슈가 레미안 프리스트가 입주를 했어요. 지금 입주를 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다음 달에 아마 이제 DH 아너리스 예, 3단지 네, 입주하죠. 예, 입단지 할 텐데 분위기가 좀 어때요? 너무나 뜨겁습니다. 뜨겁다는 게 뭐 이렇게 좀 매수세가 올해, 많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올해 18억 선부터 봐왔었는데 어느새 22억까지 다 올라왔네요. 플레스티지. 예. 네. 그리고 1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얼추 이제 20억 선까지는 올라와 있고요. 예. 4단지도 이제 바로 따라서 20억까지 올라와 지금 있죠. 1단지, 4단지는 재건축을 할 단지죠. 네, 그렇죠. 예. 지금 철거하고 네, 있고요. 진행 중이죠. 예. 원래 개포동이요 언급이 작년에 안 됐던 이유는 판대책 이후로 그 사고팔고가 제한됐기 그렇죠. 때문에 조합원 예. 양도 그 이전 금지 규정이 있었죠. 운마나 잠실 5단지나 둔촌주공에 비해서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것은 좀 적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합원님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1단지하고 4단지에서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 그렇죠. 예외 물건들이 좀 풀렸어요. 그러면서 올 겨울에는 조정기와 함께 예외 물건들이 풀리는 바람에 네. 개포동이 참 매수하기가 좋았던 타이밍이었죠. 그럼 지금 1단지, 4단지는 이제 지금 이주했나요? 예, 이제 마지막 세대 이사해가지고요. 네. 마지막 세대가 굉장히 많은 보상금을 좀 받고 이제 저도 오늘 금액을 들었는데 알받기 한 거예요, 그럼? 뭐 이런 방송에서 얘기하기 참, 예, 그렇게 어떻게 하시면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전문적으로 그런 네. 일만 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계시긴 하죠. 이제 좀 민감한 얘기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이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주 준비 이제 마지막 그럼 이렇게 단계예요. 예. 이주를 하고 나면 거래가 안 되나요? 어떤가요? 철거 전까지는 예, 철거 전까지만. 네. 철거 전까지만. 예. 그럼 뭐 이게 예외 규정도 없어요, 혹시? 뭐 해외 발령을 그런 받으신다든가 것들, 이런 예. 물건들만 나도 그 너무 소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예, 착공이 가끔 진행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되면 뒤늦게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입주하는 3단지를 구매를 하시거나 네. 예 이제 뭐 DH 안 있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개포 시형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포레스트 저거. 포레스트 입주할 때 레미안? 되니까 이제 그때 입주 기다렸다가 하시거나 지금 어쨌든 3단지가 네.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단지에 이제 입주하는 물건들을 알겠습니다. 알아보시는 게 좋죠. 죄송한데 좀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착공 전까지고요. 네.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1월 정도 착공할 예정이고 네. 4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9월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래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조합 물건 거래 가능하고요. 네. 올해 개포동을 봤을 때 처음에 거래 시작은 이제 4단지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4단지가 이제 그때가 한 17억 선, 18억 선이었었는데 네. 4단지가 이제 먼저 거래가 재개가 되고 4단지가 이제 한 18억, 19억 가까이 올라가니까 네. 옆에 있던 1단지 17억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가 이제 1단지로 이제 몰리기 시작했죠. 1단지가 이제 18억, 19억 되고 하니까 매물도 찾기 어렵고, 네. 예, 또 대기 미세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매물이 없으면 또 어떻게든 거래를 유지시켜야 되니까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2단지로 네. 거래를 계속 유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8억대였던 2단지가 이제 19억, 20억, 21억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 진짜 개포동으로서는 예. 진짜 20억 넘기 처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루체하임은 사실 1원동이라고 해서 네, 루체하임까지도 그 개포동 단지의 연속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개포 지구라고 보통 하죠. 1원동이라는 네. 것 때문에 지금 거기는 개포동은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루체하임마저 가격마저 이제 좋아 보이는 거죠. 루체하임 바로 입주하면 새 아파트고 뭐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기다려야 뭐. 되니까 네, 사 붙어 있으니까. 거기도 많이 찾으세요. 네. 또 여기가 올라다 보니까 또 이제 뜨거워지는 곳이 역삼동입니다. 이번 역삼동. 그 반등장에는요, 정말 네. 역삼동이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좀 비추 주목할 만은 했는데요. 그러니까 역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은 아니지만 거의 아니에요. 주인 신축이잖아요. 네, 10년 주인 차 신축이에요. 전후해갖고. 근데 이쪽 그죠? 대치동에서는 그러니까 대치동 학원가를 할 수 있는 곳이 대치동, 그 다음에 역삼동, 도곡동 네. 세 군데가 이제 학원가라고 불리우는데요. 그렇죠. 이 에워싸고 중에서 있으니까. 역삼동은 예전에 한 3년 전에만 하더라도 거기는 좀 중학생 이상 엄마들은 살기가 좀 애매해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나 어려야지 살지. 뭘 몰라서 그래. 네. 이렇게 새 아파트 좋다고 들어가는 거야. 이랬었어요. 네. 근데 이쪽에 있는 단지들이 한 18년에 네. 정말 뜨겁게 이제 가격 회복을 하고요. 이상하리만큼 다른 곳이 뜨거웠을 때도 이쪽은 좀 가격이 12억 네. 선을 유지를 하면서 그 팽팽하게 가격을 유지했었거든요. 네. 작년 이제 상승기 때 가격이 쫙 따라오르면서 지금은 이 역삼동 같은 경우는요. 예. 마포 이번에 이제 뜨거웠던 게 한 3월 4월에 그 마포구하고 네. 성동구 특히 마포구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역삼동에 집을 많이 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새 아파트
그 팔고 여기 오면 딱 그게 맞는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높으면. 그쪽에 네.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비과세를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 가격을 조금 한 3, 4억 정도 보태면 네. 역삼동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가격 선이었기 때문에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마포구에서 강남구로 입성을 한 거네요. 그렇죠. 마포구가 한 13억에서 15억 선일 때 네. 이쪽이 이제 17억에서 18억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가격이면 조금 보태서 한번 강남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상급지나 이런 것들로 이주하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 맞아요. 딱 좋은 그렇죠. 타이밍이었었네요. 네. 보면. 이 타이밍이 정말 좋았죠. 그래서 역삼동이 정말 뜨거웠고요. 지금 네. 역삼동이 블루님 얼마 정도 가죠? 한 20억 선까지 갔죠. 역삼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뭐예요? 이편안을 지금 주로 보고 있는데 예, 이편 대상. 네. 그냥 엘스 잠실에 있는 엘스랑 시세가 유사하게 흘러간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잠실도 이렇게 19억 정도 해요. 19억 5천까지 지금 거래가 10억, 됐죠. 10억 야. 5천 썰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정말 계약된 것인가 아니면 호가인가 지금 말이 많은데요. 야, 거래됐다는 소문도 있고. 송파구인데 잠실도. 야. 근데 잠시구 송파는요. 저희 어. 얘기할 때 참 재밌게 얘기한 이번에는 정말 음. 잠실에 있는 엘스와그 리센치 특히나 파크리오가 가장 네. 먼저 그 잠실주공 5단지 풀리면서 네. 이제 파크리오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왜냐면 그때 잠실 미성하고 진주 이런 쪽에 이주 수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 파크리오가 이제 먼저 작업이 되면서 작업이란 건 이제 계약이 되는 것들 그쵸, 그쵸.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잠실은 굉장히 재미난 것이 있어요. 음. 그 주로 블루님도 그 임장보고의 그 회원님들한테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타 지역에서 한 번에 강남으로 못 넘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무서우시대요. 네. 아이들을 들들 볶을 것 같고 네. 공부를 못하면 아이가 막 뒤처질 것 같고 음. 벤츠가 없으면은 왠지 좀 꿀릴 것 같고 좀 이런 거에 대한 그 강남구 진입 특히 학원가에 대한 진입에 대한 그 선입견들이 굉장히 무섭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를 저도 상담을 하면 많이 느끼거든요. 웃으면서 네. 아니에요.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고 거기는 오히려 그런 목적 의식이 있어서 오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남의 얘기나 애기 얘기나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오히려 더 좋다. 네. 이거 학원 구하기도 너무 좋고 그냥 한 번에 역삼동이나 도곡동 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해드려도 꼭 잠실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 그게 이제 원래 더 네. 강남 가고 싶었는데 한번 그 들렸다 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잠실의 아, 수요는 꾸준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요. 아, 이러니 저러니 잠실이 또 해도 그런 그런 수요가 있군요. 또 잠실이 야.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그렇죠. 인지도가 네. 타 지역에서 넘어오실 때는 네. 강남으로 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이쪽 동남권에 있는 모두에게 워너비이기도 하고 아, 그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결국 잠실은 잠실 자체 수요도 있고 네. 송파구에서 워너비 수요도 있고 강남까지 들어가기에 한번 거쳤다 가는 징검다리 네, 수요도 있고. 징검다리 그러니까 수요도 수요가 있고. 많아서 비싼 거구나.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그러네요. 같아요. 아니 그 야. 속어로 신분 세탁을 한번 하고 간다고도 표현을 하죠. 신분 세탁이요. 저번에 이제 그냥 저희가 그 얘기 들어가면 너무 재밌게 나눴는데 한번 해주세요. 그 얘기 진짜 재밌었어요. 네, 이제 어디 네. 그 바로 들어가면 이제 강남은 무시당한다. 이런 네. 이제 엄마들 네트워크에도 껴주지도 음. 않고 하니까 네. 저도 이제 잠실에서 왔으면 이제 네트워크에서 껴주고 이러는데 그 외 지역에서 오면은 이제 좀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좀 배척 네. 그런 게 좀 있다 하는데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진 않거든요. 네.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강남구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네. 이런 편견과 그런 이제 괴담이죠. 네. 학원과 괴담 이런 음. 것들 때문에 엄마들이 거쳤다 가는 그 이제 그거를 신분 세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예. 정말 빵 터졌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요. 이건 그냥 괴담이니까요. 네. 그런 시장이 그쵸, 아닐 그쵸. 수도 있고 카더랍니다. 일 수도 있는데 카더랍니다. 그거는 경제적 사랑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일이지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실 필요는 아니 없다. 저희는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고 부동산에 관심이 네. 있으니까 이 그렇죠, 방송을 그렇죠. 청취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네. 청취자분들은 또 그리고 잠실은 정말 저러니까 수요가 빠지지 않고 네. 정말 탄탄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입지구나라는 걸 네. 저희가 또 파악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까 이제 루차에 말씀하셨고요. 거기 이제 일원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아까 압구정, 청담동이 있고 뭐 대치동, 역삼동, 도곡동이 있고 그 알았던 게가 이제 일원동, 수서동이란 말이죠. 그죠? 네. 저기 삼성동을 빼면 삼성동 분들이 너무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삼성동에 주거 아파트가 몇 개 없어서 아, 예, 힐스테이트 말고 또 있나요? 예. 어떤 중형 거요? 힐스테이트가 있고 이제 중대형으로 뭐 중앙 하이츠라든지 중앙 롯데캐스 하이츠. 프리미어 뭐 네. 그 삼성 내면 2차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삼성동 쪽에 네. 아파트가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삼성동 아파트라고 하면 강남구청역을 떠올리시면 돼요. 맞아요. 대장주는 사실 그 청담역에 있고요. 네. 그 상하 아파트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네. 힐스테이트 이제 앞으로 이제
이미 들어온 삼성동 상하, 그다음에 이제 또 분양할 아파트. 상하 2차. 요것들이 예. 이제 그 레미안. 랜드마크가 네. 될 건데요. 사실 제일 비싼 아파트는 언덕 위에 있는 아이파크죠. 네.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건 좀 독보적인 존재인 예.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강남구청역 쪽에 또 아파트들이 롯데, 레미안 이렇게 몰려 그러네요.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삼성역 동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입주한 아파트 위주로 찾다 보니까 네네. 삼성동이 상하 지금 그런 거 하기 전까지는 좀 별로 이슈가 없었었어요. 네, 그렇죠. 좀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삼성동을 좀 어떤 위치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역삼동과 역삼동 비슷하거나 아니면 예. 좀 더 높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좀 그 테헤란로 북이랑 테헤란로 남, 태북, 테남 네, 그렇죠. 그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네, 그렇죠. 어. 또 역삼동과 차이가 하나 있다면은 이제 잠실분들께서 네. 강남으로 많이 점프를 하시는데 네. 보통 이제 대치동, 개포동 쪽으로 많이 가셨고요. 예. 그쪽에서 매물을 못 구하시는 분들께서 역삼동보다는 삼성동 쪽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왜 가까워서? 금액 차이가 좀 있었. 아.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일단은 학군을 보고 와서 그러니까 대치동으로 큰 무리를 해서 타 지역에서 올 때는 그래도 학원가를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서 아파트들을 둘러보시다가 이제 역삼동을 둘러보시는데 내부 사정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역삼동 쪽에 오면 학원가가 좀 멀다는 느낌이 드신대요. 네.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동이면 삼성동은 좀 이렇게 부자 이미지가 외부에서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러면 기왕 집을 구매를 할 때 내가 대치동 한복판에 못 들어가면 삼성동도 뭐 애기 학원 날릴 때 뭐 두 블럭 가나 한 블럭 가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네네. 두 블럭보단 길긴 하지만 네. 삼성동의 아파트도 좀 선호가 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또 GBC 호재도 안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GBC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입주가 되겠죠? 10년 이게 안에. 지금 재밌는 얘기인데 음. 저는 사실은 대치동에 입성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있진 않아요. 네. 제가 사교육을 10년을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조금 그 두려움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저는 삼성동은 집을 구매하고 싶기는 해요. 어디냐면 이렇게 그 삼성동 언덕 아이파크 뒤쪽에 주택가가 있어요. 네. 나중에 목표예요, 목표. 거기다 꼭 집을 하나 장만하고 싶은 게 목표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요즘에 그쪽으로 미용실을 옮겼는데요. 그쪽에서 거기 이제 모 그렇구나. 제약회사도 네. 있으시고 그 네. 모 제약회사가 사택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임차도 놓고 하시는데 네. 여기 편안하게 오시는 분들이 다 그 미용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뭐 기업체 사모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다 봐온 거예요. 그 미용실에서는. 근데 이제 말을 들어보면 네. 그 이대지 하는 미용실이거든요. 아. 근데 말을 들어보면은 이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 입지가 불의 입지래요. 아. 이 불의 입지를 이기는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는 조금 이게 풍수적으로 예. 기가 센 사람들이 좀 맞겠네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 길을 키워가지고 길을 그러니까 키워서 평창동, 성북동 이런 데가 기가 세야지 거기 입지가 맞거든요. 네. 아니면 몸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건 아픔도 안 뭐 그냥 되는데. 맨날 풍속을 한 골골한데. 얘기입니다. 원래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내일 예. 골골한데 아이고, 길을 더 재밌네요. 키워서 입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지금은 삼성동은 좀 부족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네요. 지금도 뭐 좋은 입지지만 계속 호재가 많다. 그 네, 정도 그렇죠.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하다마는 일원동 수선동을 좀 보려고 해요. 지금 일원 수서동은 분위기가 어때요? 매물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미 다 뭐 목동이라든지 분당분들이 어. 5월부터 이제 다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일원동 수선동이랑 분당 목동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마 예를 들어 이제 목동에서 매도를 하시고 네. 강남으로 들어오실 때 네. 한 번에 대치동 20몇 억짜리 들어오시긴 좀 부담스러우십니다. 음. 근데 이런 수소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도곡일동 같은 경우는 네. 한 추가적으로 한 3, 4억 정도 더 대출을 받으신다면은 네. 이동이 가능하시죠. 아, 이 도곡동도 도곡 1동, 2동이 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어. 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양재역 인근에 예, 예. 역삼 럭키라든지 역삼 우성 있는 그쪽이고요. 네. 이동은 우리가 아는 이제 도곡 렉셀 쪽이죠. 그러니까 대치동 붙어 있고 학원과 가까운 네, 쪽.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쉽게 생각하면 도곡 1동은 은성학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성학군? 예. 네. 은성학군은 뭐예요? 학교 이름이에요. 아. 그 은광여중 은광여고. 아, 그 은광. 예쁜 탤런트들 많이 배출한 은광. 예.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 핑클의 이진. 거기 있잖아요. 은광을 빛낸. 네, 맞아요. 그렇구나. 야. 송혜교도 맞아요. 맞죠? 송혜교도? 네. 야, 훌륭한 학교네요. 야. 위대한 학교죠.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일원동 수서동은 지금 그 강남을 진출하고 싶은 목동이라든지 분당급의 그런 조금 이제 네, 마용성 뭐 거의 이제 그분들도 A급지에서 일로 좀 많이 오는 네, 지역이기 때문에 전초기 수요가 주로. 많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네요.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구정동부터 일원 수성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제가 빼먹은 강남구 지역 있어요? 있어요. 어디요? 세곡동,
세곡동 네,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주택도 어. 사실은 강남의 수서 밑에 있죠. 야, 그거 참 그 2012년도에 미분양이 살짝 났었어. 입주하기 직전까지 아, 매수가 그때는 나왔었는데 사실은 막 그 허허벌판 산에다가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니까. 도로도 없었어 심지어는. 네. 그래도 주소가 강남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강남 갑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네, 야. 맞아요. 강남권이라고 보면 참 수서에 또 애매한데. 호재도 있었고요. 네. 그랬네요, 진짜. 그쪽은 지난주에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아, 세곡동도요? 네, 다녀왔는데 어때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신축 34평 시세가 네. 참 신림동 신축 시세와 좀 비슷하거든요. 얼마예요? 한 11억 선 정도면은 11억 선. 네. 아, 그래도 강남구에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싸네요. 야, 10억대는 처음 봤어. 강남 안쪽에 하나를 매도하시고 가서 두 개를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수- 작년 여름 상승장에 네. 9.13 대책이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않았더라면 네. 세곡동이 시세가 좀 더 갔을 거예요. 음. 이제 위례를 집을 보러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네. 세곡까지 갈 차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람이 불자마자 9.13이 터지는 바람에 네. 매수세가 크게 돌지 못하고 이제 멈췄던.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때 껑충 한번 올랐던 곳들이 있고요. 작년 여름에 그다음 작년 여름에 온기가 퍼졌어야 되는데 온기가 퍼지기 전에 대책 터지는 바람에 얼음이 된 곳. 그래서 약간 좀 양극화가 된 경향이 없지 않아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 데는 오르고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온기가 안 퍼진 데들은 섰고 정지했고 그러다 근데다 보니까 또 더 벌어졌다는 얘기죠. 조정장 지나서 또 이제 강남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네. 강남 먼저 움직여서 다 전고점을 회복을 거의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또 가격이 추가로 상승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상황에서 온기가 퍼져야 되는데 요즘에 이 온기가 안 퍼져요. 온기가 네. 왜 안 퍼질까요? 아, 그러니까요. 똘똘한 채. 이거 빠숑님이 올 초에 작년 말이었나요? 책 신간 나오실 때 네. 사야 할 아파트, 사지 말아야 할 아파트. 이 장표가 너무 유명해진 것 같아요. 예언자세. 빠숑님 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강남을 좀 정리해 보면은 네.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 뭐 시행령을 만들겠다 이런 조금 그런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번 주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사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강남 재건축은 주춤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 그러면 시세도 조금 영향을 줄까요? 아직 시세가 떨어졌다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네, 호가에서 조금 내려서 네네, 예. 근데 매수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붙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대신 강남의 이제 신축 기축들은 오히려 더 특히 이제 그 자사고 네. 탈락 발표가 되면서 더 그렇죠. 많은 수요가 학원 프리미엄이 있는 것 올라갈 같습니다. 테니까.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 3학년이 있고 1학년부터 일반고라는 거예요. 예. 동시에 존재하는 게 좀 웃기긴 하는데 그럼 1학년한테는 호재 아니에요? 어차피. 그 옛날에 그 어쨌죠. 수지고등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용인의 어. 수지고등학교가 네. 그 비평준일 때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아, 좋은 그렇죠. 고등학교였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평준화가 레미안 되면서 4차가 있어갖고 이제 네, 예. 저도 좀 알죠. 네. 이제 신입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위에는 비평준에 들어온 이제 선배들과 네. 그다음에 이제 평준된 다음에 들어온 신입들 네. 섞여서 수업을 했었죠. 네, 아무튼 그 자사고가 해제된 입지가 좋은 특히 학군이 좋은 지역들은 이 아파트는 신축 구축 그 기존 신축들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될 거란 말씀하셨고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은 아니지만 조금 관망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면 네, 되겠네요. 매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예. 아마 시행령이 이제 발표되고 네. 어떤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아마 그때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네. 이미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쫓아가긴 그렇죠,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좀 그때가 또 매수 네, 좀 기회 아까 찬스가 오지 말씀하신 않을까. 저점을 좀 보겠죠. 요즘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거 사도 될까요? 그렇죠.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거에 대한 핵심은 네.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제 느끼셔야 되는 것들이 네.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이제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실수요자이실 거라 생각해요. 네. 근데 기존의 투자자가 갖고 있었던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참여자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적어요. 네.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이 갈아타기 수요라든가 상급지로 더 이동을 한다든가 네. 이제 무주택이었던 분들이 주택을 정말 구매를 네. 한다든가. 근데 이 무주택인 분들이 지금 자금력이 있어요. 대출이 좀 별로 없거나 네. 이제 그래야지만 40%를 대출 받고 그렇죠. 집을 구매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실수요장이거든요. 그렇죠. 실수요들은요 주택이 구매를 할 때 그래도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살아야 돼요. 거기 살아야 돼요. 꼭.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들이 양극화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집이기 때문에 네. 내가 그 단지를 봤으면 그 단지가 조금 올라도 속은 쓰린데 네. 거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강남구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강남구 하면 이제 투기꾼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 투자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옮겨 타고 이사하고 그러니까 실거주 얘기만 말씀드렸거든요. 시장이 이렇습니다. 정부 관련자 분들도 듣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실제 시장 얘기를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 지역에 진출하고 싶으신 분이 있고 재건축을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아까 개포 1단지, 4단지처럼 이제 이주를 하고 철거 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착공을 하기 전까지는 거래를 했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시세가 한 20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20원 생돈이 다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대출이 나오는지 이주비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실제 투자금을 가장 줄이시려면 개포 1단지로 가셔야 되고요. 예, 그럼 개포 1단지 한번 투자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 12억 현재로서는 이제 34평. 34평. 그랬을 때 총 매수가가 약 한 20억이고 실투금은 한 12억 정도. 그럼 8억은 뭐예요? 차이. 대출이죠. 대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주비 대출이라고 하나요? 그럼 그런 건 없나요? 아, 이게 개포 1단지는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대출. 예,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재건축 재개발 하시는 분들은 예. 이제 이주할 때 기존의 대출을 이주비 대출로 이제 전환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포주공 1단지만은 네. 이주 철거를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예.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조합원분들께서 예. 이주비 대출보다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유지하시죠. 예. 8억이 나온단 말인 거죠? 그 정도 가능하겠죠. 예. 그럼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아니면 신용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로? 네. 그럼 이자가 싸겠네. 싸진.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식으로 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 네. 오늘 저기 지금 코픽스. 녹음하고 있는 오늘날 네. 오늘은 코픽스가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0.3%. 대환한다고 오늘 이게 소식이 뜨겁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은행에 알아봤는데 이게 지금 전산망을 바꾸고 있대요. 그래서 좀 오늘 은행 전화 불났을 거예요 진짜. 전산망 바꿀 예. 때까지 살짝 기다려달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개포 1단지 4단지는 그런 식으로 이게 20억짜리면 20억이 다 들어간 건 아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금액을 좀 낮출 수 있다. 그렇게 예 하면 되겠죠. 사실 올해 개포동을 가장 많이 매수하신 분들이 잠실 분들이신데요. 잠실을 매도하고 개포로 건너오시거나 네. 아니면은 잠실 쪽으로 이제 그 본인 어쨌든 자금이 우선 필요하니까 매도는 하셔야 되죠. 네. 매도하시고 본인이 이제 잠실에서 전세로 계시거나 예.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1가구 1주택 대출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아예 개포로 넘어오셔서 블레스티지 전세를 하시고 네. 1단지나 4단지를 매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죠. 올 겨울에는 실투금이 네. 10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하도 네. 있었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많이 꿀 옮겨가셨어요. 타이밍이었고. 물건도 많이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건 타이밍이 좀 보이겠네요. 네. 갑자기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하니까 12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전부터 알아봤으면 10억대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단지, 1단지, 2단지 순으로 전환이 됐는데 예. 그 많은 기회들을 잠실 분들이 거의 다 가져가셨다 보면 됩니다. 야, 그 옆에 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메인 입지 옆에 살면은 그 도움이 되는 거야. 그 재건축으로 한번 돈을 크게 네. 벌어보신 분들이 네. 또 다시 재건축으로 돈을 버시는 10년 거죠. 전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늘 그랬잖아요. 공부 잘하는 옆에 같이 친하게 지내라고. 옆에만 있으면 공부를 조금 잘하게 된다니까. 얻어 듣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네요.